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투자처가 뭐가 있습니까? 한보음마가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재건축 호재가 있어 뭐합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최고점 26억 3,500을 찍고 7억 7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18억 5,900까지 떨어졌다가 자 11년 만에 5억이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 30%가 오릅니다. 자 고점에서는요 30% 떨어졌는데 바닥 대비해서 30% 오르니까 고점에 산 사람은요 물려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시 꺾이는 추세예요. 꺾일 확률이 없습니다. 왜요? 왜 꺾여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가격을 주고 사지만 미래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현재 가격에 내가 재건축을 진입하는 거지만 미래 가치를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왜? 대지역 바로 앞에 신축 들어서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좋죠. 미래 가치는 높으나 현재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래 가격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미래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공사비예요. 공사비가 계속 증가가 되니까 이 모든 공사비는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미래에 대한 공사비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마아파트 갈 길이 멀어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아무리 이게 재건축 사업 단계가 진행이 되더라도요 이게 완공이 되려면요 진짜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년입니다. 왜? 부동산 경기 안 좋아져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까요?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요 건설사들이 음마아파트 진입을 할까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군, 2군 중에서 메이저급만 하겠죠. 또 레미안이든 현대든 네. DH를 달건 레미안을 달건 네. 자이를 달건 네. 그랑자이를 달건 네. 할 수 있는 건설사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았을 때 네. 자 건설사는 정해졌다 치고요 빠르게 진행될까요? 자 음마아파트의 추가 분담금을 낮추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낮추려면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일반 분양 완판 일반 분양가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1, 2년 안에 된다 라고 하면 과연 분양을 했을 경우 완판 시킬 수 있을까요? 공사비가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분양 얼마 해야 돼요? 분양을 도대체 분양 얼마 해야겠습니까? 분양가 어마어마하겠죠. 이거 강남 한복판에 공사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방에 레미콘 한 차분 가격하고 서울의 레미콘 한 차분 가격 그거 2배 나요. 2배. 왜? 레미콘 들어보세요. 온갖 민원에 그리고 교통체증 때문에 레미콘 기사들이 서울에 진입해서 시멘트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2탕 뛸 걸 서울에서 한 탕도 못 뛴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그리고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초집중되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고요. 안전 어마어마하게 조치해야 돼요. 여기서 사고 나잖아요. 그럼 바로 끝이에요. 사고 나는 순간 경찰, 소방서 할 거 없이 그냥 다 끝난다고요. 여기는 행안부 장관 다 날라가요. 목 날라갑니다. 그 정도로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상당히 높일 것이다. 그러면 안전성이 높아진다. 공사기간이 길어집니다. 철거하잖아요. 14층짜리를 철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북한 또는 중국은요 그냥 다이너마이트 설치해서 다 폭파시킨다고요. TNT로 다 폭파시켜요. 그런데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철거해야 돼요? 아파트 꼭대기에 굴삭기 있죠. 굴삭기를 올려서 한 층 한 층 박살내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철거하는 비용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고 이 폐기물 있죠. 폐기물 어디로 가는데요? 폐기물 어디 가서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거 철거하고 지금 되네 평당 700 이게 아니라고요. 네. 진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최소 앞으로 잘 진행이 되잖아요. 10년 걸립니다. 입주까지 10년 걸려요. 지금 한보음마가 자 12월 달에 네 24억이에요. 24억 12월 6일에 24억이고요 자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로 보면은 마지막 실거래가 24억 1층이지만 네 3천만원 다운쳤습니다. 23억으로 팔고 싶은 거예요. 자 24억이 찍혔긴 찍혔지만 팔고자 하면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음마아파트가 층에 따른 재건축은요 싸면 좋아요.
싼 거 사면 되는 겁니다. 네. 자, 23억 거래되기 쉽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부터 23억 4,500, 23억 5천, 23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전 실거래가 보세요. 24억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23억 8,500이에요. 지금 태형건설까지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호가 더 낮출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리 재건축 호재가 있지만은 공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 재건축 진행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통령이 30년이 되면은 그 재건축 안전진단 멘트 시켜라. 재건축 사업 절차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검토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 그게 뭐예요? 우후죽순으로 30년이 넘으면 그냥 조합 설립한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1차, 2차 패스하면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이제는 그 프리미엄은 없다는 거예요. 디폴트 값이 재건축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이 결성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이제부터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사업성.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희소성이 감소하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제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서울에 이제 한보험마의 실거래가,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호가가 실거래가 이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다. 요거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11월 달에 11동 1층이 23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1층이 나온 거 보니까 23억. 네. 이전 거래가보다 7천 더 다운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다운쳐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예상하고 있는 바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V자 반등 어려워요. V자 반등 어렵고 결국은 다시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자 도곡동 도곡엑셀 결국 반등 쳐가지고 5개월 만에 10억이 올랐지만 5개월 만에 6억 2천이 빠진다고요. 이게 강남부동산 대한민국 중심 강남부동산의 실태입니다. 자 강남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서울의 대표적인 투자처 어디요? 노원구 상계주공 가볼까요? 11년 6월부터 고점을 찍고요 30% 하락했어요. 어떻습니까? 자 1월달에 반등 잠깐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그런데 그 반등 다시 싹 꺾이게 돼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왜 제 말을 안 믿습니까? 준생이 여러분 얼마나 지겹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뭐 팩토리든 뭐 누구든 그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들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점진적 우상향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서울 수도권 전세 대란 때문에 매매가 급등한다. 매매가 상승한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전세가가 올라가봤자 설령 입주 물량이 감소해서 전세가 올라가 보세요. 전세가 올라갔지만 사람들은 전세 대신에 뭘 선택해요? 월세를 선택한다니까요. 전세가 비싸면 월세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가 감소한다고요. 대한민국 앞으로 전세 수요가 즉 금리가 비싼 이상 전세 수요로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입주 물량 감소하면 전세가만 오른다. 아닙니다. 입주 물량 감소하면 전세가 오르다 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세로 그 돈이 흘러 들어간다.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현재 이렇게 된 구간이에요. 부동산이 21년 연말부터 하락을 했고요. 자, 23년 1월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행이 되었고 특례 보금자리 대출 10월부터 폐지가 되면서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생은 서울 수도권 2021년부터 연말부터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언제까지요? 2030년도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렇죠, 작가님? 365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 방송이 아닌 그런 방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달콤하고 혹하고 마치 마약과 같은 그런 방송을 듣고 싶어서 옮겨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달콤한 말은요 여러분들의 자산의 성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달콤한 말은 그때 순간 기분이 좋은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마약은 30분 즐거운 겁니다. 30분 즐거움을 얻자고 인생 100년을 망칠 거예요?